돌아온 박근혜.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네, 탄핵 사태 이후 5년 만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군 사저 앞에서 연설을 시작한 지 1분여 만에 유리병이 날아오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경호원들의 민첩한 움직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화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돌아갈 날을 네, 한 여성 경호원이 팔을 번쩍 들면서 위험한 상황을 알리고 유리병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 온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이수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감동적인데 보디가드 영화 보디가드 주제가요. 예. 예.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경호원의 제1수칙은 그러니까 자기 방어에 익숙한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자기 희생,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내놔야 되는 게 경호원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자기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줘서 저것이 SNS에서 굉장히 큰 칭찬과 호응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얘기가 좀 확장이 되면 여자 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예. 저 보디가드가 경호원이 여자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어떤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예. 생각도 들었고 좀 저런 사태가 벌어진 거는 유감이지만 또 여자 경호원이라서 저는 더 좋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유한한 순간도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 차분하게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 바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를 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어제 채널A 뉴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 이 말씀 때문에 정치를 재개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미까지 나오는데요. 대통령께서 정치를 다시 하신다는 그런 얘기는 굉장히 구관 억척이고요. 그건 네. 아닌 거라고 보고 저는 뭐 대통령께서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 이런 부분은 제가 전에 들은 바가 전혀 없고요.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시는 거는 제 개인 생각에는 없지 않겠나. 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선거에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긴 했는데 윤정 의원님,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계속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5년 동안 수감되셨다가 다시 나오면서 가장 제일 큰 목표는 일단 명예 회복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부당하고 또 자신의 어떤 임기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마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 아닌가 그렇게 허해져서 오늘 말씀하신 그 이야기도 결국 이제 그거를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행동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어떤 정치적인 세를 만들거나 이런 행태가 아니라 실제 자신에 대한 재평가를 좀 이뤄내겠다는 그런 측면이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좋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기여를 하겠다 이런 뜻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아마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가 될 것이냐 이걸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아마 이거는 정책으로 나타나는 거는 지방선거에 어떤 이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본인의 어떤 뜻을 있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제 국회의원 진출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당장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고 또 대구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대구시장 선거에서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출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달성 지역 옆에 뭐 달서 등등 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선거구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총선 때 또 후보가 누가 나올지 상당히 관심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첫 번째로는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 일정 정도 저는 영향을 미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윤석열 당선인이 바로 다음 주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방문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는 다음 주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건강이 이렇게 회복돼서 이제 사저로 가시게 돼서 아주 참 다행이고 저도 한 내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뭐 지방을 가시는데 네. 허락되면 좀 찾아오겠다. 그런 비슷한 얘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네. 제가 아직 대통령께서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되신 게 아니고 또 이사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건 시간은 조금 나중에 한번 조율을 한번 해보자.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유영하 변호사는 시간을 조율해보자. 이 얘기는 사실 다음 주에 방문은 어렵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거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박 전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만남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소통의 창구가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3의 채널은 일체 박 전 대통령 허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뭐 설득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예. 이제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의 이야기가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지금 다들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이제 박 전 대통령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지방 지금 이제 방문도 그러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이 뭐 지방 방문하는 중에 한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 자체가 조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냥 지방 방문 중에 그냥 한번 들리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만나러 온전히 이제 온다라고 한다면 예방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아, 이게 뭐 지방 순회 중에 한번 들린다는 차원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제일 박 전 대통령 관심은 이제 5월 10일 날 취임식 때 등장하느냐 마느냐. 제가 예. 아까 말씀드렸던 명예회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명예회복의 이제 가시적인 그런 모양이 아마 취임식에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오는 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 두 번째는 윤석열 당선인과 언제 만나냐는 것. 그게 이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조금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들으면서 한번 오겠다는 것하고 그냥 단독으로 만나겠다는 거는 조금의 예우 차원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언젠가는 성사되겠지만 당장 다음 주 중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부장님, 드리시라니까요? 이수실장입니다. 여기 앞에 왔거든요. 왜 이준석이가 탄핵 책임자네?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준석이 무릎 꿇어요 와서. 법관의장이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준석 대표는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박근혜 키즈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정당했다는 소신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저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탄생에 일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이런 이준석 대표 발언이 좀 서운함으로 남았나 보는데요. 앞으로 보수 진영 내부에서 이렇게 탄핵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는 말씀하신 TK 쪽 이런 데서는 만약에 당내 경선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거기에 표를 또 특히나 그쪽에 당원이 많으시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서 이 그 탄핵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에 또 이렇게 좀 영합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랬을 때 그것이 수도권이나 중도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은 저는 좀 우려스럽게 봅니다. 지금 당장 지방선거가 있고 내년에 또 전당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선거도 지방선거는 뭐 그 지방 사람들이 뽑으니까 근데 그게 또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죠. 이제 발언들이 문제가 되니까. 예. 근데 내년 전당대회에서 그 당원들 표를 겨냥을 해서 과거에 5.18 발언에서 아주 저 극단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외려 최고위원회 뽑히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 비근한 현상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그래도 탄핵의 강을 좀 건넌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다시 또 탄핵에 그 소용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의 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계신 거고 지금의 숙제가 그 시대의 숙제가 통합이기 때문에 예. 박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좀 이 탄핵의 굴레를 국민의힘으로부터 좀 빼내주시는 그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탄핵의 강을 건너는 통합의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여야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총력전을 이제 펴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시장 선거는 전국적으로 큰 관심사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로 내려가서 정치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네. 안 한 건 아닌데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대통령이 무슨 후광을 입거나 힘을 빌려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었고. 근데 제가 출마한다면 반대는 안 하시겠죠. 근데 뭐 그 결정은 제가 합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의 홍준표 의원 그리고 김재현 최고위원 여기에 조금 전에 보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까지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자신이 만약 출마한다면 박 전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대구시장 선거가 보수정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그런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현주 의원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정말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가 가장 뜨거운 지금 지역으로 부상하고 아주 있는 것 의외예요. 같습니다. 예. 네, 대선 후보였던 지금 홍준표 의원이 하방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출마를 또 선언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권영진 현 시장의 3선을 도전하고 있고 김재원 최고위원 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어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대구시장 선거는 지금 아니라 예전부터 좀 나가겠다는 의사를 박 전 대통령한테 피력을 했고 예. 박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냐라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아마 최근에는 조금의 입장이 바뀐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구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시고 처음 이게 대구에 좀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돌아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할 것인지부터 이제 문제일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되면 전당대회, 그러니까 경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당 경선이 지금 최근에 이 페널티를 홍준표 의원이 25%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이게 뭐 나중에 아마 바뀌어질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도 되고 만약 유영하 변호사가 참여하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 또 이제 있고 사실은 이제 친박근혜 즉 친박 세력 같은 경우는 또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공화당 쪽이 있거든요. 조원진 의원이 네. 대표를 하고 있는 또 이쪽에 또 세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과연 나갈 것인지 아니면 아마 최종 결정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독자적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나갈 것인지 예.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마 표가 또 갈라질 것이고 또 대구의 민심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절대적으로 또 이렇게 기울어진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대구 민심이 국민의힘과 박 전 대통령 세력 이게 또 갈라질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아까 이수희 변호사 이야기했듯이 다시 또 탄핵 문제가 어쩌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여론이 갈라지는 그런 양상도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나마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대구에 오셨으니까 좀 상황을 보시고 전체 상황을 보고 아마 좀 판단을 내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 2, 3주 정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구의 이 지방선거의 갈림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은 과연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얼마나 미칠지 앞으로 상당히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